여러분들이 역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요즘에 수업 동영상 만드는 일이 굉장히 보람찹니다. 네, 뭐 이런 잡소리는 다 교실에서 하고요. 자, 선생님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조선을 뒤덮은 농민들의 함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6학년 조선 후기 공부했을 때 조선 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좋은 그런 역사들을 공부했을 거예요. 뭐 농민들을 위해서 모내기법이나 뭐 대동법이 실시됐고요. 또 탕평책으로 인재를 고루 등용했죠. 자,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좋은 이야기가 언제 때였냐면요. 영조라는 왕이 있고요. 영조의 손주인 정조가 있어요. 영조하고 정조 시대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를 조선시대 르네상스 시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약용이나 또는 이런 그 유명한 실학자들이 사실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저번 시간에 봤던 그림 김홍도 이런 사람들도 사실 정조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은 일도 일어나고 농민들의 삶이 나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조대왕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왕이 죽는 걸 승하라고 하는데요. 정조대왕님이 죽으면, 즉 승하하면 바로 당연히 아들이 왕에 오르겠죠. 자, 대군이 왕에 오르는데 당시 순조의 나이가 11살밖에 안 됐대요. 자, 11살이면 여러분들보다 어린데 왕이 된 거예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래서 증조 할머니 뻘인 정순 왕후, 대왕 대비 마마 이런 거 사극에서 본 적 있죠? 정순 왕후가 수렴 청정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순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왕이 일할 때 뒤에서 야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런 거다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사실상 순조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의 정순 왕후가 왕 역할을 하게 된 거겠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것 때문에 순조가 당시에 정순왕후는 경주 김씨였대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순조가 왕비로 안동 김씨를 얻게 됩니다. 왕비로요. 자, 그런데 안동 김씨로 왕비를 얻게 돼서 안동 김씨의 힘이 세진 게 아니라 안동 김씨를 아내로 얻을 만큼 당시에 안동 김씨 출신 사람들이 굉장히 정부의 관료의 요직에 많이 진출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왕이 어리버리하다고 여러분 표현하죠. 어리버리한 탐에 안동 김씨가 국가의 진짜 중요한 역할을 다 맡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떠겠어요. 중요한 관리나 뭐 이런 거 벼슬,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안동 김씨들을 엄청나게 뽑고 이 사람들한테 불법적으로 특혜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가문이 이렇게 나라의 권세를 장악하고 누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지만 왕의 나이가 너무 어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특정 가문이 그 나라에 되게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할 수 있게 돼버리니까 나라가 세도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한 가문이 나라를 쥐어잡으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해지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역사 자료가 바로 이거예요. 정약용의 하일대주라는 거에 일부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빌려주고 두 쪽 다 맞아야지 뭐 뭐냐면 남는 이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윤이 뭐냐면 이자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 봄철에 곡식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빌려 썼나 봐요. 관하나 아니면 이런 데다 빌렸는데 가을에 한 말 받고 쌀 두 말을 갚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을에 추수기가 되면은 봄철에 빌린 거에 엄청난 이자를 쳐서 다시 갚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좀 먹은 쌀값 돈으로 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자를 불법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황곡제도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됩니다. 뭐 이뿐이겠어요. 역사적 사례가 아니라 이렇게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참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반란 일으킨 적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이쪽에서 대표적인 난 중에 하나가 농민 반란 중 하나 진주 농민 봉기고요. 특이한 점이 여기 홍경래의 난인데요. 평안도예요. 이 저기 평안도인데 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 홍경래의 난을 묘사한 건데요. 자, 뭐 여기들은 세도 정치 즉 부정부패
즉 뭔 말이냐면 뇌물로 줘서 관리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세도 정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관리들이 뇌물을 써서 관직을 얻었으니까 어떻겠어요. 농민들한테 그 쏟아부었던 뇌물 본전을 뽑으려고 엄청나게 착취를 했겠죠. 그래서 참자 힘들었던 농민들이 이렇게 있던 반란들이고요. 홍경래에 나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가 있었냐면 저기 위에 북한 저 지역을 평안도라고 해요. 근데 평안도 지역은 조선시대에 엄청난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대요. 자, 심지어 양반들은 여기 평안도 사람 출신 사람들하고는 결혼조차 안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때요? 농민들의 수탈 플러스 차별까지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평민 중에 대표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경래인데 이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여기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농민들이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반란을 일으키다가 잡히면 죽을 거 뻔한데 이렇게 일으켰겠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 조선 사회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겠구나. 오죽하면 이렇게 목숨 걸고 반란을 일으켰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실학자들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돼요. 이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비슷한 거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탕평책이나 농업 대신 기술 배우자, 실학 배우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조임금이 죽고 나서 순조, 철종, 헌종 시대에 이어지면서 세도 정치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다시 한번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학자들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조선 후기가 그 세도 정치를 거치면서 굉장히 피폐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시기가 지금 19세기거든요. 19세기에 다른 나라들은 어땠냐면은 막 이제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산업화 시대가 막 발전되기 시작했던 시대예요. 근데 우리 조선은 당시에 세도 정치 때문에 오히려 발전되지는 못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여전히 농업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맴드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찾아보고 탐구해보고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